저희 유사부와 바이오 리서치 가르치고 있는 정혜연입니다. 자, 제 소개 먼저 드려볼게요. 저는 일단 여기 나와 있듯이 듀크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세부 전공으로는 뇌공학 뉴럴 엔지니어링 박사 수료했고요. 그리고 조금 저의 자랑을 살짝 해보자면은 이제 공과대학 박사과정 중에서 탑 10에 들어서 이제 프렉 가너 펠로우십이라는 펠로우십을 받고 듀크를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로는 컴사 그리고 바이오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학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논문 한번 그냥 첨부해 보았고요. 자, 먼저 유사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유사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ternational Biology Olympiad를 위한 미국의 예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대표를 뽑는 그런 대회가 되겠고요. 그리고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등으로 되게 1차, 2차, 3차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1차 시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오픈 이그잼이라고 유사보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proctored online exam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컴퓨터로 혼자 온라인으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 50분 동안 MCQ 50문제를 푸는 약간 속도감이 빠른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탑 10, 20, 30% 해서 이제 학생들을 구간별로 잘라서 이제 이렇게 탑 10은 세미파이널 진출하게 되고 탑 20, 탑 30는 따로 이제 상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컨드 라운드 2차 시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미파이널 이그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퍼센티지가 아니라 50등, 75등, 100등 이렇게 나눠서 수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시험에서는 약간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1차 시험에서는 MCQ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true and false, short answer and essay 이 정도 나오고요. 시간도 120분으로 훨씬 길고 문제도 100문제로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탑 30 안에 들면은 내셔널 파이널이라는 캠프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먼저 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실험 이그잼이 하나 있고요. practical exam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theoretical exam이라 불리는 그냥 일반적인 저희 실험 지식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registration은 8월에서 11월 정도 되고요. 1차 오픈 이그잼은 보통 2월 초에서 2월 초에 보게 되고 2차 세미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3월 초 혹은 3월 중순 정도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셔널 파이널 캠프는 조금 매년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서머 베케이션 중간에 캠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자격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1차 오픈 이그잼 같은 경우에는 US 시티즌십이나 그린카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인터내셔널 친구들이 이 수상을 위해서 그냥 오픈 이그잼만 보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2차 세미파이널 이그잼을 보기 위해서는 US 시티즌십이나 그린카드가 require 됩니다. 그래서 시티즌십이나 영주권이 있는 친구들만 2차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사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왜 유사보가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바이올로지 서브토픽은 정말 많습니다. 바이오피직스, 바이오케미스트리, 디벨롭먼트 바이올로지, 뉴로사이언스 여기 적어지지 않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이오 메이저 하려는 친구들 보면은 대학에서 그냥 바이올로지 메이저가 아닙니다. 우리 스탠포드나 듀크 같은 경우를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안에서 이제 Human Biology, Biological Science, Biomechanic Engineering, Cognitive Bioengineering, Biomedical Computation 이래서 이런 CS랑 같이 있는 바이오 등 서브토픽을 하나를 잡아서 메이저를 하게 돼요. 듀크도 마찬가지입니다. Biophysics, Computational Biology, 그냥 바이올로지도 있고요. Neuroscience, Marine Science, Biomedical Engineering 이렇게 여러 가지 서브토픽이 있어요. 그래서 스탠퍼드나 듀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그냥 바이올로지 전공해야지 라고 학교를 딱 들어가면은 이거 뭐지? 너무 많아 하고 전공을 좀 정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서브토픽을 미리 정하고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자기의 적성과 흥미를 조금 찾아가는 과정을 고등학생 때부터 미리 하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근데 그럼 왜 AP바이오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AP바이오 분명히 유닛 1, 2, A까지 다양한 내용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바이올로지의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우리 캠벨 바이올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AP 바이오는 이 캠벨 바이올로지로 공부를 보통 하는데 이 중에서 한 40%에서 50% 정도만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피지올로지, 우리 메디컬 스쿨이나 뭐 덴털 스쿨 가는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피지올로지 내용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AP에서. 그리고 바이오캠도 되게 간단하게만 가르쳐요. 그리고 바이오시스테믹스 and 바이오인포메틱스라고 하는 최신 바이오 서브토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AP에서는 빠집니다. 하지만 유사보에서는 커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요즘에 뜨고 있는 바이오인포메틱스도 유사보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시스테믹스, 이톨로지, 이콜로지, 플랜트도 많이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Genetics and Evolution 이 진 같은 경우에는 AP도 나오긴 하는데 유사보에서 훨씬 깊게 가르쳐요. 왜냐면은 이제 요즘에 바이오 엔지니어링, CRISPR-Cas9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유전자 조작 머디피케이션 하는 게 요즘에 너무 많이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유사보에서 깊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 바이올로지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유사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 애니멀 아나토미랑 피지올로지입니다. 이게 유사보에서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AP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피지올로지는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를 들면은 우리 liver, 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 뭐 혈당이 어떻게 오른가, 요즘에 혈당 스파이크 많이 얘기하죠.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지 이제 학생들이 정말 나 메디컬에 관심 있는 것 같아, 나 흥미 있어, 적성 있는 것 같아 라고 알 수 있는데 AP에서는 이 부분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스쿨이나 덴탈 스쿨 이런 거를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공부할 때 너무 좋은 그런 토픽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유사보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먼저 1차 시험에서 뭐 2차 시험까지 상장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미파이널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탑 20, 30 그리고 2차 가면은 이제 탑 50등, 75등, 100등 해서 되게 세분화돼 있어서 내가 혹시 세미파이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세미파이널 가서도 내가 내셔널 캠프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학생들이 커먼 앱에서 나의 아카데미컬 어치브먼트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수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세부 적성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수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미도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이거를 미리 고등학생 때부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커먼 앱 관련해서 이제 유사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지 관련해서 사이언티픽 컴피티션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공신력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어필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특히 이제 프리메드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이제 MCAT 볼 거잖아요. 우리 그 Medical School Entrance Exam 볼 텐데 이 MCAT에서 사실 내용이 되게 겹칩니다. MCAT은 바이올로지 파트 있고 그다음에 오르가닉 캠 파트 있는데 바이올로지 파트인 경우에는 되게 개념은 일단 비슷하고 MCAT이 좀 더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가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어차피 대학 가서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될 분야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딩 스쿨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P 바이오만으로 GPA가 안 되는 경우 있죠. AP 바이오 이후에 바이올로지 여러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들이 다 유사보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AP 바이오 이후에 보딩 학생들이 GPA를 대비할 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AP 말고도 IB 다니는 학생들도 IB 같은 경우에는 특히 HL 기준으로 AP 바이오보다 더 많은 내용, 더 많은 컨텐츠들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IB Year 1이더라도 유사보를 공부를 함으로써 IB 이그잼을 위한 나중에 개념을 선행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꿈꾼다, 대학을 전공을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에게 수상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다음에 적성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학교 GPA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유사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출제 경향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오픈 이그잼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오픈 이그잼은 응용 문제보다는 생물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테스트하는 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응용 문제를 나오진 않아요. 정말
직관적이고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 하지만 개념을 모르면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빠 생일, 우리 오빠 직업, 뭐 옛날에 장래희망 뭐였지? 막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이오 덕후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여러 가지 서브토픽이 있으면 모든 거를 다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하면서 머리에 넣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세미파이널 exam으로 가면은 약간 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AP 같은 경우에는 지문도 엄청 길고 막 실험 분석도 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약간의 그래프 응용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저랑 공부해야 되는지를 조금 어필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저는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해서 바이오를 정말 심도 있게 공부했던 사람이고 또 논문도 출판한 바이오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준의 생명과학을 넘어서 이제 뉴로사이언스, 시스템 생물학 같은 응용 생물학 분야까지 이해를 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AP 바이오 이후에 심화 바이오를 이해시키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그냥 콘텐츠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 콘텐츠들을 다 어떻게 총망라되는지 이해하고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컨셉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점으로는 바이오 유닛별 연결, 통합적 이해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바이오를 암기 과목이라고 많이 말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일단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바이오 케미스트리에서 기본적인 케미스트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프로틴의 펑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틴이 이렇게 펑션하니까 이렇게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구나. 피지올로지까지. 이게 사실 유닛 1 되게 다른 내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고 응용한 항목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유닛별 연결을 하고 통합적으로 학생들을 이해시켜 주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 이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오도 했다가 컴사도 했다가 내공학하고 되게 진로를 전공을 많이 바꿨어요. 사실 그게 내공학 연구를 하기 위한 커넥팅 닷이 되었긴 하지만 이런 진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멘토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쌤 저는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피지올로지도 재밌고 케미스트리 재밌는데 저는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너는 그럼 바이오 엔지니어링 하면 되지 않을까? 케미스트리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대학원 레벨에서의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의 진로 고민을 많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학생들의 이제 수상 실적을 증명해주는 수업 퀄리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작년에 수업하고 올해 시험 본 학생들 많이 다수가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 교재를 좀 더 보여드리자면 우리 아까 캠벨 텍스트북 살짝 보여드렸어요. 이게 생물학의 바이블이라고 공부하고 유사보 오픈 이그잼 준비하는 친구들은 캠벨 책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캠벨 책 보시면 유닛 1부터 시작해서 유닛 8까지 있는데 56챕터예요. 그래서 이게 11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기에는 약간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이 많아요. 정말 딱 보면은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길을 잃지 않게 제가 서머리를 해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개념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시험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드맵 보시면 여름과 가을 개념 수업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 문제풀이반이 진행될 거예요. 근데 유사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출제 경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수업 통해서 캠벨 개념 그리고 개념 확인 문제 홈워크 통해서 개념 공부하게 되고요. 가을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주말, 주일에 수업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월에 가면은 개념 총정리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총 리뷰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친구들이 오답 노트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이 오답 노트를 통해서 내 개념 노트를 정말 다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 내용은 이때 목 테스트도 같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 여름과 가을 동일한데 보시면요. 일단 AP 바이오를 하지 않았다 혹은 IB Year 1에 있다 하는 친구들은 펀더멘탈 반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AP 바이오 개념을 포함한 기초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바이올로지 용어, 사이언스 용어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초를 탄탄히 하고 더 유사보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텐시브 반 같은 경우에는요. AP 바이오 4점 이상 혹은 이미 갖고 있거나 보유 예정. 왜냐면 우리 AP 시험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아직. 그래서 여름 방학 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나는 AP 바이오 그래 4점은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인텐시브로 오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AP 바이오랑 겹치는 내용은 그냥 빠르게 리뷰를 하고 이제 심화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다음에 AP 바이오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은 기초부터 탄탄히 교과서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텐시브 친구들은 세미파이널 진출 목표로 정말 인텐시브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저의 수업 방식은요. 일단 캠벨 교과서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빨리 읽고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예습으로 교과서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저와 수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습을 하고 이해 안 됐던 부분 저랑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이 뭔지 머리에 일단 카테고라이징 시켜서 착착 넣는 작업을 수업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회 개념 정리를 위한 홈워크 당연히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홈워크는 이제 보면서 수업 자료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알고 있는지 살짝 체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 한 15분 정도 퀴즈를 하고 또 수업 때 이 퀴즈를 리뷰하면서 친구들의 이해도를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노트 만들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노트까지 못 만들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제가 잘 요약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방 가면은 이제 오답 노트 작성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유사보 내용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의 바이오메디컬 AI 리서치 얘기 설명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왜 바이오메디컬 AI 리서치냐, 왜 AI지? 라는 말씀 많이 해주실 텐데요. 일단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트렌드죠, AI. 지금 뭐 챗GPT 안 쓰는 분 없죠?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 지브리 사진으로 열심히 바꾸시던데 여기 트렌드를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작년 노벨 프라이즈 케미스트리예요. 케미스트리 노벨 프라이즈인데 사실 생물학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뭐 했냐면은 AI로 프로틴, 단백질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일단 노벨상부터 인정을 했죠. AI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 휴먼의 사회에, 인류 사회에 큰 컨트리뷰션, 큰 공헌을 한 거다라고 인정을 했고 여기서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야겠죠. 학생들이 학교 가면은 AI 안 배우는 친구들 없습니다. 그래서 inevitable 트렌드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바이오 리서치는 되게 리미테이션이 큽니다. 우리 셀을 직접 키우거나 뭐 PCR, 뭐 진 보고 이런 게 다 결국에는 엄청 비싼 국가의 실험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 대학생 때 실험했던 거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진 모디피케이션 하고 현미경으로 봤는데 그 현미경이 1억짜리였어요. 그래서 엄청 국가의 실험 장비가 필요해서 사실 대학에서도 연구하는데 리미테이션이 되게 커요. 하지만 우리 컴퓨터로 한다면 이 고가의 실험 장비 없이 친구들이 랩탑 하나로 가지고 되게 임팩트 있는 리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했고요. 자, 그리고 CS와 바이오가 함께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이오만 잘하는 게 아니라 interdisciplinary, 다른 CS 툴로도 바이오를 연구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연구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른 학문을 가지고 와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그런 끈기, 인내심 이런 거의 프루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 AI의 중요성을 증명하듯이 이제 ISF, KSF도 물론 그렇지만 KSF 이상의 이제 IASF, Regener IASF 가면은 AI 활용 리서치가 수상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다 AI 리서치였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뭐 psychology, biology, or other environment science 다 분야를 막론하고 AI 활용을 하는
리서치가 수상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지도했던 학생들도 KSF에서 이제 골드랑 브론즈 이제 수상을 했는데 둘 다 AI 리서치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름 특강을 통해서 바이오메디컬에 특화된 AI 수업을 할 겁니다. 그냥 AI 수업이 아니라 바이오 도메인에 특화된 AI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리서치가 뭔지, 리서치 라이팅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 특강이 지나면 가을 때 개인별 리서치 진행이 됩니다. 혹은 이제 같이 이제 친구들끼리 오는 친구들은 이제 팀 리서치로 할 수도 있고요. 이때 여름에서 배웠던 거를 기반으로 가을에 심화적인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서치 주제를 정할 때는 학생의 관심사 그리고 희망 진로를 고려해서 주제를 선정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사이콜로지를 전공하고 싶다. 아니면은 뉴로사이언스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AI를 가지고 있지만 뉴로사이언스, 뇌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의 관심사와 이제 진로를 고려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KSF나 ISF 출전하고 싶은 친구들, 참가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거 당연히 대회까지 도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제가 또 어떤 하이스쿨 저널이 어떤 거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이게 우리 친구에게 더 맞을 것 같다. 이게 더 시간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논문에 어떻게 출판을 하면 좋을지 컨설팅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여름 특강에서의 강의는 개념과 실습 코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딥러닝이 뭔지 강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코드가 좀 적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정말 같이 만들어가는 실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강의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특히 KSF 참가하는 친구들은 인터뷰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스코어링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친구들이 정말 이해를 하고 했는지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준 건 아닌지 이렇게 구분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해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꼭꼭 필요하고 KSF 아니고 논문 출판만 하는 친구들도 사실 우리 대학교 갈 때 인터뷰 하잖아요. 입시에서 인터뷰에서 조금 너 이거 CNN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 그러면은 CNN 연구했는데 대답을 못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본인 걸로 만들어야 이걸 기반으로 대학 가서도 또 우리 인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업 대상과 목표를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수업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SF나 ISF 출전 예상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리서치 출판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특히 이제 상위권 아이비리그 대학을 목표로 하면서 이제 바이오에 스트롱 EC가 필요하다 한 친구들은 정말 스트롱한 EC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수업 골은 AI의 핵심을 빠르게 익히고 프로젝트 경험을 하게 하는 거에 초점 맞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해보면서 배우는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수업 끝나면은 요런 이게 지금 코비드 사진이거든요. 코비드 환자의 폐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런 폐 사진을 통해서 디지즈가 있다 없다, 디지즈 걸렸다 안 걸렸다를 판단하는 이런 간단한 딥러닝 프로젝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프로젝트 경험을 하게 하는 이유는 얘를 통해서 이후에 학생들이 심화 리서치를 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 학생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저랑 해야 되는지도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사과까지 공부를 했고요. 특히 저는 이 프로그래밍, 컴퓨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뇌를 연구를 했어요. 보시게 됐으면 이게 제가 뇌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저의 논문 사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바이오 연구를 하는데 정말 특화되어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마스터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해도가 깊고요. 그 다음에 또 저의 지도 학생들의 수상 실적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퍼블리케이션 내용이고요. 여기 사실 하나 더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리서치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코딩 경험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모든 건 코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딩 경험이 전무하면 조금 코딩을 공부하고 저와 내년에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딩 경험은 있지만 파이썬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모든 수업 파이썬 기반입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자바로 이전을 했다, C 프로그래밍 했다, 괜찮아요. 왜냐면 파이썬은 그냥 랭귀지, 그냥 문법만 조금 바뀐 거일 뿐 기본적인 코딩하는 그 툴,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그냥 파이썬만 저랑 수업 전에 빠르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